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뱀띠 정일간의 기해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해년이 정일간한테 다가오는 육친적 환경과 오행적 환경을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기라는 천간이 가져오는 것은 식신에 영향을 주고, 해라는 글자가 가져오는 것은 정관의 육친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정일간이나 병일간한테 해라는 글자는 천을 귀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뱀띠와 띠와의 관계 속에서 신사를 따지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 뱀띠한테는 이 돼지해가 역마살의 운에 해당되고요. 역마살의 운에 해당되는 시기와 동시에 삼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해년, 자년, 축년이 뱀띠한테는 삼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기해년 운세를 바라볼 때 이 5가지 요소를 갖고 기본적인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천간에서, 그래서 글자에서 천간이라고 하는데, 천간에서 식신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간에서 식신이 왔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주를 해석을 할 때는 의식주의 확장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러한 생각이 든다. 내가 아무리 그동안 쉬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천간에서 식신의 운이 왔을 때는 뭔가 새로운 일을 벌리고 내 일을 하기 싶기도 하고, 어떤 취업을 해서 돈을 벌기 싶기도 하고, 뭔가 새롭게 내가 가치가 있는 것을 만들어주고 싶기도 하고, 어떤 공부를 좀 하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하고, 다양한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의 공통점들은 전부 다 의식주를 확장하기 위한 어떤 생각으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천간을 바라보는 것들은 전부 다 얘는 심리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강하게 들게 되고, 실제 행동의 모습은 이렇게 지지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는 정관의 영향력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관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정한 룰이나 규칙이나 조직 속에 들어가서 그 체제에 적응하고 싶은 그런 행위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럴 때 취업을 하거나 또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여성 같은 경우나 남성 같은 경우에도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뱀띠 정일간한테는 내년은 결혼이 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시기다. 그래서 결혼은 재혼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성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또한 내가 무슨 이성 친구나 사귀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시기에는 이성과의 관계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정립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것이죠. 또한 여기에 천을 귀인이라고 하는 글자가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천을 귀인이라는 글자는 사주에서 대단히 좋고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을 하게 될 때 주변에서 나를 돕는 사람이 생긴다. 그래서 어떤 인간관계 측면에서 보면 이때 사귀었던 사람, 이때 만났던 사람이 꼭 이성은 아니라도 오랫동안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10년이고 20년이고 나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때 취득한 자격이라든가 학위, 또 노하우,
이런 것들은 평생을 두고 나한테 내가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그렇게 유용한 자격이나 학이나 노하우가 되기 때문에 뱀띠의 정일간한테 내년은 매우 좋은 기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마살이나 삼재의 시작이라는 것들의 의미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겠지만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일이나 도전이나 환경 속에서 내 직업을 바꾸거나 주거를 바꾸거나 여행을 떠나거나 하면서 내가 그동안 쭉 살아왔던 과정과 좀 다르게 변화시킬 것을 요구하는 일종의 신살이고, 이렇게 새로운 변화에 해서 내 사주와 대운에 맞는 방향으로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을 때는 복삼재의 결과를 가져오고, 그렇지 않고 변화하지 않거나 내 사주나 대운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를 했을 때는 악삼재의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요렇게 내년이 주는 기운에 대해서 잠시 동안 알아봤는데요. 애정운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작용을 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애정운은 매우 좋습니다. 동그라미 2개 정도의 영향력을 줄 정도로 상당히 좋은데, 운이 좋다는 것은 결국은 뭔 말하냐면 나의 행동과 생각이 좋게, 이런 애정운을 받아들이기 좋게 변한다라고 뒤집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애정운 또한 인간관계입니다. 내가 관성이라는 기운을 갖다가 여기서 얻었을 때는 나를 강하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상대를 위해서 뭔가를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행동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보통 예의를 따지기도 하고요. 또 마음속에서 상대를 존중해주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누군가 어떤 지시를 내렸을 때, 아니면 어떤 부탁을 하거나 어떤 나에 대해서 충고를 했을 때도 충고에 대해서도 상당히 귀를 기울이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행동이 생각이 좀 신중해지고요. 행동 또한 상당히 신중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인관계 측면에서는 굉장히 원활한 관계가 됩니다. 이러한 심리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를 바탕으로 관성이라는 기운이 왔으니 여성은 이러한 기운을 배우자로 보게 되고요. 남성은 이런 기운을 자녀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는 관성의 운이 들어올 때 결혼이 열렸다. 물론 결혼을 관성운 하나로 보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주에서 이미 이렇게 관성운이 열렸을 때 결혼에 대한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남성들도 자녀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서 내가 부양할 자녀를 좀 얻고 싶다는 생각도 강하게 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안정을 통해서 나도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과 행동이 애정운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재물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재물운은요, 계약에 있습니다. 계약은 먼저 취업 계약에서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취업운과 재물운과 시험운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재물운 자체가 취업을 통해서 있다는 말은
취업 운 자체도 매우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재취업을 하려는 분이라든가 신규 취업을 하려는 사람이라든가 직업을 바꾸려는 사람들 아니면 직장을 바꾸려는 사람들한테는 내년이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면서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나한테 안정적이고 더 좋은 재물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내년에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일을 벌리고 내가 마음을 먹었을 때 이게 되면 안 되면 어떡하나 라고 걱정하고 힘들어할 때는 천을귀인이라는 역할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꿈꾸고 마음먹었던 일을 갖다가 할 때 천을귀인이 작동하니 누군가 내가 알거나 모르거나 관계없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 사주에서는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을 귀인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낮고 돈이 많고 적고 인간성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은 귀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천을귀인이 임하고 있으니 취업운 쪽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내가 시험은 잘 못 봤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정관의 기운으로 내 행동과 태도가 반듯하니까 나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특별히 채용을 하고 싶다는 그 심사관들의 또 면접관들의 판단 또 생각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시험보다는 면접에서 더 많은 점수를 딸 수 있다면 그 점수를 많이 준 사람이 귀인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천을귀인이 존재하는 때는 일이 대체로 잘 풀리게 됩니다. 대운에 따라서 사주에 따라서 내가 잘 풀릴 시기도 있고 안 풀릴 시기도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그 주기도 있고요. 하지만 이게 내가 안 좋은 시기라 하더라도 적어도 천을귀인의 해만큼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전체적인 대운이 이렇게 내려가는 입장이라고 하면 매년 이렇게 쭉 꾸준히 내려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적어도 천을귀인이 임하는 해에는 이런 시기에 해당된다. 대운이 만약에 이렇게 상승기라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요. 이런 시기와 이런 시기, 강하게 상승하는 시기 또는 하락기에서도 일반적인 반등하는 시기, 이런 시기가 천을귀인이 임하는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은 내년에는 계약이 있는데 그 계약은 취업에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무게를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계약이라고 하면 어떤 자격을 획득하는 것도 국가와 개인의 어떤 자격부여 이런 것도 계약서나 인증서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이런 경우에는 시험에 많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시험을 준비하셨던 분들, 오랫동안 어떤 고시성 시험이나 아니면 그 상당히 어려운 로스쿨부터 시작해서 약전 의대 아니면 외문고시, 행정고시 또 변리사 시험부터 회계사 시험 꿈꿨던 분들은요, 이럴 때 내년이 엄청나게 나한테 다가올 좋은 기회라는 점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요. 시험에 집중하셔서 원하는 꿈 반드시 이루실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재물은 계약에 있으며 그런 시험과 자격을 통한 것들은 내 인생에 두고두고 10년이고 20년이고 써먹을 수 있을 만한 중요한 자격과 노하우와 어떤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시기라는 점. 그래서 천을귀인과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앞날에 발전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계약은 또요, 보통
이사 쪽으로도 많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이 역마살의 기운이기 때문에 보통 이럴 경우에는 직업을 바꾸거나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주거 환경을 바꾸기도 하고요. 또 내 활동의 근거지를 바꾸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동수가 상당히 있지요. 또한 내가 주거도 안정돼 있고 직업도 안정되신 분이라면 내년에는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보십시오. 여러분의 의지와 관계없이 해외여행을 하실 일이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그 여행은 여러분들의 역마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안 좋은 해군을 서로 상쇄시킬 수 있는, 시쳇말로 액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은요, 개인을 상대로 고객으로 하는 사람과 어떤 기업이나 단체를 고객으로 하는 사람의 그 희비가 엇갈리게 되는 시기가 됩니다. 개인을 고객으로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내년에 개인을 고객으로 내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이라면 어떤 불황기에 맞는 아이템으로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아이템을 바꿔주세요. 그러면 삼재 기간과 역마살이 겹침으로써 나쁜 것을 해소시키면서 나한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기업이나 단체를 고객으로 하시는 분이라면 내년에 신규 계약이 더 증대할 것입니다. 거래업체가 좀 더 커지고 규모도 좋아지고 나한테 조건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십시오. 그 원인은 아마 동료 아니면 그 경쟁자들의 몰락에 의한 반사이익을 취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 계약이나 내 사업 확장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내년은 상당한 불황이 예상됩니다. 모두가 불황이라 얘기를 하지만 누구는 그것이 내가 확장할 수 있고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뱀띠의 정일관에게 기해년이 좋은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오늘은 뱀띠 정일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